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의 전환이라면 어떨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우리에게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비밀스러운 힌트가 주어진다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깊고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는 수십 년에 걸쳐 죽음의 문턱에 섰던 사람들의 꿈과 환영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마음이 만들어낸 기이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추는 빛, 오래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신비로운 목소리.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삶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동일시하며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육체적인 삶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들 말입니다. 철학 박사이자 위대한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꾸는 모든 꿈과 환영은 우리의 의식이 소멸이 아닌 깊고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1915년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독일군 대령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스위스에 정착했습니다. 운명처럼 그녀의 학창시절 동급생 중에는 칼 융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과 18세였을 때 이루어진 융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융의 제자가 되었고 이후 그의 조수로서 함께 연구하며 그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그녀는 융을 위해 외국의 논문들을 번역하고 그의 저술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융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융의 사후,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폰 프란츠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꿈과 환영에 관한 연구였죠. 이 책에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꿈과 환영의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그녀의 의료인 친구들이 기꺼이 자신의 환자들의 사례를 익명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죽음과 꿈에 관한 위대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담긴 몇 가지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종양학자 일카 박사는
온몸에 암이 퍼져 마지막을 준비하던 한 여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지만 의사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고 방금 꿈꾼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 병실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몸은 아주 강하고 건강하게 느껴졌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날을 만끽하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부인,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바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 제가 창가에서 몸을 돌려 침대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자신의 육신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이 꿈 이야기를 마친 후 평온한 표정으로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카 박사의 또 다른 환자는 좋지 않은 예후를 전해 듣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회진을 돌던 의사는 그가 놀랍게도 평온한 미소를 띤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지난밤에 꾼 기이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겨울숲의 덤불 속을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날은 춥고 안개가 자욱했죠. 멀리서 전기톱 소리와 함께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계절은 여름이 되었고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죠. 땅은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보다시피 여기에도 숲이 있단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숲은 죽은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곳이란다. 그날 아침 이후 환자는 놀랍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고 고통스럽고 슬픈 마지막 순간을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에클랜드 게티의 진료 기록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사체험, 즉 위약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다시 살아난 한 남성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기억 때문에 자신이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제가 아주 위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자유로워진 제 영혼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저는 제 몸과 침대뿐만 아니라 집 안과 정원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제 집을 넘어 런던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차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도착해 제게 주사를 놓는 것이 보였고 저는 마지못해 제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는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서 구출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장기들이 몸통에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죠. 간은 이쪽에, 심장은 저쪽에, 폐는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아주 깊고 아름다운 색채로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몸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그 장기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본 그 황홀한 광경에 대한 경이로움을 잊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휘트먼이 보내온 편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여성 환자는 꿈속에서 고인이 된 남편을 만났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는 홀연히 떠났습니다. 해변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는 어떤 두려움이나 육체적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든 꿈과 환영은 우리의 의식이 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받은 메시지는 죽음이 곧 치유이며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위안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의 심장병 전문의 한페 박사가 기록한 임사체험 사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환자는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기분은 편안했고 길을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둘러보니 제 앞에는 꽤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위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끝은 밝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근처에는 주름지고 작고 마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향해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는 등에 자루처럼 보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의 무릎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를 도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감이 느껴졌고 제가 그를 책임져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바로 그때 허공에서 빠르고 명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너의 몸을 버려야 한다. 이로 가는 길은 너에게 열려 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그 작은 남자를 보았을 때 그는 조금 더 커져 있었고 그의 짐은 더 작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버리지 않은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따뜻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진 남자는 바로 세월과 질병으로 쇠약해진 제 자신의 육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병실의 제 몸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처럼 심장질환으로 임사체험을 겪고 다시 살아난 환자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순간에 매우 행복했다고 강조합니다. 종종 그들은 어두운 통로나 터널을 통과해야 했고 그 후 새로운 차원의 존재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아드레날린 주사로 소생한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저는 긴 터널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좁았지만 점점 넓어졌죠. 위는 검붉은 색이었고 아래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어요. 터널 끝에는 아주 작지만 눈처럼 희고 밝게 빛나는 점이 보였습니다. 눈이 부시지는 않았어요.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몸 안에 돌아와 있었고 그 밝은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밝은 빛, 그 평화와 고요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제 영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한 기억과 저를 감쌌던 압도적인 사랑과 안정감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물질 세계로부터의 평화로운 분리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다른 차원이나 존재의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이 평화로운 느낌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위안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던 한 여성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 위를 떠다니며 의사들이 저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불편함도 없었죠. 제 몸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사용했던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따뜻하고 매력적인 밝은 빛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담요에 포근하게 쌓인 것처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처럼 영적 혹은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는 빛을 만나는 것은 임사체험자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위로와 인도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수술 중 심장마비를 겪었던 한 남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계도 없는 광활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순수한 빛만이 가득했죠. 사랑과 소속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평화로움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없고 오직 위안과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임사체험 후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사랑, 영적인 인식이 깊어집니다. 마리루이즈 폰프란츠의 연구는 이러한 경험들이 삶이 죽음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대신 그것은 영혼이나 의식이 중대한 변화를 겪는 지속적인 변형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이미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평화의 감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는 영적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폰 프란츠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육체적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크고 계속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그 여정을 계속하는 다른 영역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동양 철학에서부터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하며 이것이 단순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뇌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베일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겨진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우리 이해 너머에 있는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과 빛, 그리고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 경험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도전하며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의 연구는 과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가 되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심오한 미스터리를 탐험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연구와 베일 너머를 엿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한적이지 않으며 죽음은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 아마도 영혼의 진화라는 위대하고 계속되는 과정의 또 다른 한 걸음일 뿐이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의 전환이라면 어떨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우리에게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비밀스러운 힌트가 주어진다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깊고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는 수십 년에 걸쳐 죽음의 문턱에 섰던 사람들의 꿈과 환영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마음이 만들어낸 기이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추는 빛, 오래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신비로운 목소리.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삶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동일시하며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육체적인 삶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들 말입니다. 철학 박사이자 위대한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꾸는 모든 꿈과 환영은 우리의 의식이 소멸이 아닌 깊고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1915년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독일군 대령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스위스에 정착했습니다. 운명처럼 그녀의 학창시절 동급생 중에는 칼 융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과 18세였을 때 이루어진 융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융의 제자가 되었고 이후 그의 조수로서 함께 연구하며 그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그녀는 융을 위해 외국의 논문들을 번역하고 그의 저술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융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융의 사후,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폰 프란츠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꿈과 환영에 관한 연구였죠. 이 책에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꿈과 환영의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그녀의 의료인 친구들이 기꺼이 자신의 환자들의 사례를 익명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죽음과 꿈에 관한 위대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담긴 몇 가지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종양학자 일카 박사는 온몸에 암이 퍼져 마지막을 준비하던 한 여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지만 의사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고 방금 꿈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 병실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몸은 아주 강하고 건강하게 느껴졌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날을 만끽하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부인,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바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 제가 창가에서 몸을 돌려 침대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자신의 육신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이 꿈 이야기를 마친 후 평온한 표정으로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카 박사의 또 다른 환자는 좋지 않은 예후를 전해 듣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회진을 돌던 의사는 그가 놀랍게도 평온한 미소를 띤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지난밤에 꾼 기이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겨울숲의 덤불 속을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날은 춥고 안개가 자욱했죠. 멀리서 전기톱 소리와 함께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계절은 여름이 되었고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죠. 땅은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보다시피 여기에도 숲이 있단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숲은 죽은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곳이란다. 그날 아침 이후 환자는 놀랍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고 고통스럽고 슬픈 마지막 순간을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에클랜드 게티의 진료 기록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사체험, 즉 위약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다시 살아난 한 남성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기억 때문에 자신이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제가 아주 위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자유로워진 제 영혼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저는 제 몸과 침대뿐만 아니라 집 안과 정원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제 집을 넘어 런던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차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도착해 제게 주사를 놓는 것이 보였고
저는 마지못해 제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는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서 구출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장기들이 몸통에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죠. 간은 이쪽에, 심장은 저쪽에, 폐는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아주 깊고 아름다운 색채로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몸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그 장기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본 그 황홀한 광경에 대한 경이로움을 잊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휘트먼이 보내온 편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여성 환자는 꿈속에서 고인이 된 남편을 만났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해변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는 어떤 두려움이나 육체적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든 꿈과 환영은 우리의 의식이 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받은 메시지는 죽음이 곧 치유이며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위안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의 심장병 전문의 한패 박사가 기록한 임사체험 사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환자는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기분은 편안했고 길을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둘러보니 제 앞에는 꽤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위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끝은 밝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근처에는 주름지고 작고 마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향해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는 등에 자루처럼 보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의 무릎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를 도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감이 느껴졌고 제가 그를 책임져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바로 그때 허공에서 빠르고 명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너의 몸을 버려야 한다. 이로 가는 길은 너에게 열려 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그 작은 남자를 보았을 때 그는 조금 더 커져 있었고 그의 짐은 더 작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버리지 않은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따뜻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진 남자는 바로 세월과 질병으로 쇠약해진 제 자신의 육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병실의 제 몸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처럼 심장질환으로 임사체험을 겪고 다시 살아난 환자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순간에 매우 행복했다고 강조합니다. 종종 그들은 어두운 통로나 터널을 통과해야 했고 그 후 새로운 차원의 존재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아드레날린 주사로 소생한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저는 긴 터널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좁았지만 점점 넓어졌죠. 위는 검붉은 색이었고 아래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어요. 터널 끝에는 아주 작지만 눈처럼 희고 밝게 빛나는 점이 보였습니다. 눈이 부시지는 않았어요.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몸 안에 돌아와 있었고 그 밝은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밝은 빛, 그 평화와 고요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제 영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한 기억과 저를 감쌌던 압도적인 사랑과 안정감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물질세계로부터의 평화로운 분리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다른 차원이나 존재의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이 평화로운 느낌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위안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던 한 여성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 위를 떠다니며 의사들이 저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불편함도 없었죠. 제 몸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사용했던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따뜻하고 매력적인 밝은 빛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담요에 포근하게 쌓인 것처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처럼 영적 혹은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는 빛을 만나는 것은 임사체험자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위로와 인도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수술 중 심장마비를 겪었던 한 남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계도 없는 광활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순수한 빛만이 가득했죠. 사랑과 소속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평화로움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없고 오직 위안과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임사체험 후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사랑, 영적인 인식이 깊어집니다. 마리루이즈 폰프란츠의 연구는 이러한 경험들이 삶이 죽음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대신 그것은 영혼이나 의식이 중대한 변화를 겪는 지속적인 변형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이미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평화의 감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는 영적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폰 프란츠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육체적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크고 계속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그 여정을 계속하는 다른 영역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동양 철학에서부터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하며 이것이 단순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뇌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베일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겨진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우리 이해 너머에 있는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과 빛, 그리고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 경험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도전하며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의 연구는 과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가 되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심오한 미스터리를 탐험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연구와 베일 너머를 엿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한적이지 않으며 죽음은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 아마도 영혼의 진화라는 위대하고 계속되는 과정의 또 다른 한 걸음일 뿐이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의 전환이라면 어떨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우리에게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비밀스러운 힌트가 주어진다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깊고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는 수십 년에 걸쳐 죽음의 문턱에 섰던 사람들의 꿈과 환영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마음이 만들어낸 기이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추는 빛, 오래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신비로운 목소리.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삶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동일시하며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육체적인 삶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들 말입니다. 철학 박사이자 위대한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꾸는 모든 꿈과 환영은 우리의 의식이 소멸이 아닌 깊고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1915년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독일군 대령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스위스에 정착했습니다. 운명처럼 그녀의 학창시절 동급생 중에는 칼 융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과 18세였을 때 이루어진 융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융의 제자가 되었고 이후 그의 조수로서 함께 연구하며 그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그녀는 융을 위해 외국의 논문들을 번역하고 그의 저술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융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융의 사후,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폰 프란츠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꿈과 환영에 관한 연구였죠. 이 책에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꿈과 환영의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그녀의 의료인 친구들이 기꺼이 자신의 환자들의 사례를 익명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죽음과 꿈에 관한 위대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담긴 몇 가지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종양학자 일카 박사는 온몸에 암이 퍼져 마지막을 준비하던 한 여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지만 의사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고 방금 꿈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 병실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몸은 아주 강하고 건강하게 느껴졌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날을 만끽하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부인,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바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 제가 창가에서 몸을 돌려 침대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자신의 육신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이 꿈 이야기를 마친 후 평온한 표정으로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카 박사의 또 다른 환자는 좋지 않은 예후를 전해 듣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회진을 돌던 의사는 그가 놀랍게도 평온한 미소를 띤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지난밤에 꾼 기이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겨울숲의 덤불 속을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날은 춥고 안개가 자욱했죠. 멀리서 전기톱 소리와 함께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계절은 여름이 되었고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죠. 땅은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보다시피 여기에도 숲이 있단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숲은 죽은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곳이란다. 그날 아침 이후 환자는 놀랍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고 고통스럽고 슬픈 마지막 순간을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에클랜드 게티의 진료 기록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사체험, 즉 위약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다시 살아난 한 남성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기억 때문에 자신이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제가 아주 위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자유로워진 제 영혼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저는 제 몸과 침대뿐만 아니라 집 안과 정원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제 집을 넘어 런던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차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도착해 제게 주사를 놓는 것이 보였고 저는 마지못해 제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는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서 구출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장기들이 몸통에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죠. 간은 이쪽에, 심장은 저쪽에, 폐는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아주 깊고 아름다운 색채로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몸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그 장기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본 그 황홀한 광경에 대한 경이로움을 잊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휘트먼이 보내온 편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여성 환자는 꿈속에서 고인이 된 남편을 만났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는 홀연히 떠났습니다. 해변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는 어떤 두려움이나 육체적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든 꿈과 환영은 우리의 의식이 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받은 메시지는 죽음이 곧 치유이며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위안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의 심장병 전문의 한패 박사가 기록한 임사체험 사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환자는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기분은 편안했고 길을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둘러보니 제 앞에는 꽤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위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끝은 밝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근처에는 주름지고 작고 마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향해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는 등에 자루처럼 보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의 무릎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를 도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감이 느껴졌고 제가 그를 책임져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바로 그때 허공에서 빠르고 명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너의 몸을 버려야 한다. 이로 가는 길은 너에게 열려 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그 작은 남자를 보았을 때 그는 조금 더 커져 있었고 그의 짐은 더 작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버리지 않은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따뜻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진 남자는 바로 세월과 질병으로 쇠약해진 제 자신의 육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병실의 제 몸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처럼 심장질환으로 임사체험을 겪고 다시 살아난 환자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순간에 매우 행복했다고 강조합니다. 종종 그들은 어두운 통로나 터널을 통과해야 했고 그 후 새로운 차원의 존재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아드레날린 주사로 소생한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저는 긴 터널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좁았지만 점점 넓어졌죠. 위는 검붉은색이었고 아래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어요. 터널 끝에는 아주 작지만 눈처럼 희고 밝게 빛나는 점이 보였습니다. 눈이 부시지는 않았어요.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몸 안에 돌아와 있었고 그 밝은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밝은 빛, 그 평화와 고요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제 영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한 기억과 저를 감쌌던 압도적인 사랑과 안정감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물질세계로부터의 평화로운 분리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다른 차원이나 존재의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이 평화로운 느낌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위안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던 한 여성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 위를 떠다니며 의사들이 저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불편함도 없었죠. 제 몸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사용했던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따뜻하고 매력적인 밝은 빛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담요에 포근하게 쌓인 것처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처럼 영적 혹은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는 빛을 만나는 것은 임사체험자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위로와 인도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수술 중 심장마비를 겪었던 한 남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계도 없는 광활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순수한 빛만이 가득했죠. 사랑과 소속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평화로움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없고 오직 위안과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임사체험 후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사랑,
영적인 인식이 깊어집니다. 마리루이즈 폰프란츠의 연구는 이러한 경험들이 삶이 죽음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대신 그것은 영혼이나 의식이 중대한 변화를 겪는